안녕하세요. 스티븐스의 부동산 이야기. 지난 1월 10일 정부에서 주택 공급 확대 및 건설 경기 보완 방안에 대해서 발표했는데요. 상당히 많은 양을 담고 있는데 저는 제 고객분들이 주로 관심을 갖는 미시적 대책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 재개발 추진 가능하다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있는데 그런 내용은 개발자들 입장에서 필요한 것이고 제 주 분야도 아니기에 그러한 것들은 생략하고 지금 당장 피부로 느끼게 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다루어 보겠습니다. 60제곱미터 이하 소형주택, 주택수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입니다. 향후 2년간 준공된 소형 신축주택으로 면적 기준은 60제곱미터 이하, 금액 기준은 수도권 6억, 지방 3억 이하이며 이런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수에서 제외해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에서 혜택을 주겠다는 내용인데 아파트는 아쉽게 제외한다고 합니다. 일단 60제곱미터라고 하면 이것을 소형주택이라고 봐야 할지 모르겠으나 방 3개, 화장실 2개 정도 충분히 뽑고도 남을 크기여서 이 부분은 좀 잘 생각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작은 크기, 예를 들어서 40제곱 이하를 적용한다. 이게 12월 달에는 이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40제곱 이하로 하게 되면 공간으로서 좀 협소하고 주거 서비스의 질이 낮아질 위험이 좀 있었는데 60제곱 정도라면 이 정도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서 이거는 좀 잘 생각한 거라고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오피스텔 등을 소유하며 이것이 주택수에 포함되어 곤란을 겪고 있는 이제 기존에 갖고 계신 분들, 소형주택 보유자들은 해당이 없기에 이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한데 이왕 통 크게 할 거 기존에 갖고 있는 분들도 다 적용해 주겠다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말이죠. 그리고 이제 향후 2년간 준공된 신축주택 이것에 주의해야 하는데요. 향후 2년 내에 분양 계약을 체결했어요. 이제 토지 땅 파고 있는데 선분양 많이 하시잖아요. 그 분양 계약을 했지만 이 준공이 2년 후에 이루어진다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결국 현재 미분양된 지금 당장 살 수 있는 미분양돼서 안 팔리고 있는 그런 물량을 해소하고자 하는 의미로 보여집니다. 좀 규모가 있는 단지여서 착공에서 준공까지 2년 넘는 경우가 많죠. 여러 동을 짓는다거나 한 것들. 한 동짜리는 2년 안에 짓긴 하지만 여러 동이 있거나 규모가 큰 거는 2년 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선분양하는 소형주택의 준공 시기가 언제인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분양받으실 분들은 분양받으셔야 되겠습니다. 네, 이것을 그림으로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부동산은 취득, 보유, 양도 이렇게 3단계에서 세금이 발생하는데요. 일반 주택 한 채를 소유한 분이 향후 2년 내에 소형주택을 구매하게 되면 규제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인데 이렇게 새로 구매한 소형주택의 취득세에서의 주택수 제외는 2026년 12월까지만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026년 12월까지만 적용하고 그 이후 연장할지는 아직 모르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 연장이 되지 않는다면 2027년부터는 이때 구매한 소형주택도 주택수에 들어가서 가령 내가 현재 일반 주택이 하나 있고 소형주택을 하나 사서 얘가 이 당시에는 취득세 중과가 안 됐는데 27년 돼서 연장이 안 된다고 하면 얘가 주택수에 들어가서 이때 신규주택을 구매하게 되면 3주택자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된다는 거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부세는 새롭게 구매한 소형주택이 종부세 합산 배제 대상이 되는 건 맞지만 단 이 경우 1주택자에 대한 과세 기준인 12억 초과죠. 근데 이게 9억 초과로 바뀌게 됩니다. 지금 일반 주택이 있고 소형 주택이 있으면 공시가가 있을 건데 얘가 얼마가 됐든 얘를 일적으로 합치진 않아요. 그러니까 얘만 가지고 보는데 이 경우에는 얘가 합산되지 않지만 이 일반 주택이 예를 들어서 이게 11억짜리였었다. 공시가 기존에. 그럼 얘를 취득하더라도 이 가격이 전혀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종부세 대상이 되지 않아야 되는데 한 채만 있을 때는 안 되죠. 여기 없을 때는 종부세 대상이 안 되는데 11억이니까 요게 들어오면서 얘는 합산을 하지 않지만 얘가 12억에서 9억 이하로 떨어지게 되니까 11억짜리를 갖고 계신 분이면 종부세가 발생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 부분도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양도세 또한 새로 구매한 소형주택이 있더라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발생하지 않는데요. 하지만 이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특례 미적용이라고 해가지고 1가구 1주택 비과세는 되지 않습니다. 그냥 일반 세율, 중과도 되지 않지만 일반 세율을 적용하겠다 그 얘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안에 있는 내용까지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허용하겠다고 하는데요. 현재 오피스텔은 발코니 설치가 허용되지 않기에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아파트와 크기를 비교할 때 좀 헷갈리는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아파트 5구제곱은 오피스텔로 치면 8사제곱과 같다고 얘기하는데요. 아파트는 전용 5구제곱 외에 발코니 설치가 가능한데 이 발코니를 확장하는 것이 지금 불법이 아니고 합법이죠. 그래서 지을 때 아예 확장형으로 지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서비스 면적이 많이 들어가서 실사용 면적이 오피스텔을 쳤을 때 한 8사제곱 정도 나오는 그런 상태고요. 하지만 오피스텔은 그냥 전용 면적만 발코니 설치가 안 되기 때문에 전용 면적만 사용 가능하기에 같은 5구제곱이라도 많은 차이가 났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발코니는 폭 1.5m 이하, 그 다음에 외벽에 70% 이내에서 설치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게 기존의 오피스텔의 5구제곱이라고 하면 이 새로 짓는 오피스텔 발코니를 허용한다면 전용 면적 5구제곱 외에 이렇게 서비스 면적이 많이 설치가 될 수 있어요. 그럼 그림으로 보더라도 차이가 많이 날 겁니다. 이렇게 커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기존에 있는 오피스텔은 같은 5구제곱인데 기존에 발코니가 설치 안 된 이 오피스텔들은 가치가 떨어질 것이고요. 신축하는 오피스텔에 발코니 설치한다 그러면은 공사 면적이 어차피 늘어나기 때문에 공사비가 많이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분양가가 상당히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지금도 고분양가 논란에 많이 시달리고 있는데 뭐 공사비가 많이 올라갔다고 하지만 이렇게 되면 신규로 발코니를 적용해서 짓는 오피스텔들은 아파트를 뛰어넘는 그런 가격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사실 살 사람이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자, 신축 주택에 대한 혜택만 있으면 어떡하느냐. 기존에 있던 구축, 기축이라고 그러죠. 건축된 기축 소유자들은 봉이냐 이런 소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축이라 할지라도 향후 2년 내에 구매하여 등록임대주택으로 하게 되면 이 역시 소형주택에 주는 혜택을 똑같이 주겠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매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분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임대사업자로 등록한다고 해서 혜택을 받는 게 아니고 이걸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는 사람. 2년 내에 기축이라 하더라도 이미 지어진 집을 내가 사서 2년 내에 사야 되는 겁니다. 사서 이 산 것을 등록임대로 했을 때만 적용되는 겁니다. 이 부분 좀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현재 등록임대주택의 임대 의무 기간이 10년으로 돼 있어요. 이는 너무 길고 또한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혜택이 너무 과도하다고 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축소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등록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그 어떤 필요성을 많이 못 느껴서 꺼리게 되는데 이제 의무기간도 한 6년 정도로 하면 어떻겠느냐. 그다음에 세제 혜택도 좀 많이 좀 부활시키겠다 이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주차장 기준 완화인데요. 저 사실 이 기준을 이 대책을 보고 좀 뒷목을 잡았습니다. 설치된 주차면을 공유주차로 사용하면 주차 한 대당 3.5대로 보겠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주차장을 여기 보시는 것처럼 100% 공유 차량으로 내가 쓰겠다고 하면 자, 아까 소형주택이 60제곱 이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12세대 정도 되는 그 도생을 짓더라도 이렇게 공유 차량으로 100% 쓰겠다 그러면 주차 대수 딱 2대만 설계해도 건축 허가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수도권의 주차난이 엄청나게 심각한데 60제곱 정도면 아까 얘기대로 방 3개, 화장실 2개 정도 충분히 뽑을 수 있는 크기라고 했고 한 가족이 온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크기예요. 그러면 거기에 차가 없을까요? 12세대 모두 차가 있을 텐데 건축주야 좋죠. 땅이 좀 좁아도 옛날에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일정 크기의 땅이 필요했었고 거기에 맞춰서 건축을 했는데 지금은 뭐 얼마만 안 되는 땅에도 이렇게 주차장 2대만 설치할 수 있으면 되니까 1층에 그 정도만 나오면 되기 때문에 건축주 입장에서 상당히 좋습니다. 건축할 수 있는 땅들이 많아지고 싸게 질 수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주차장 한 대 나 혼자 이 빌라에서만 다세대에서만 쓰던 것이 이게 빠져나가면 지금은 사실 다른 차들을 못 되게 하죠. 그러면 여기는 2대 놓고 다른 차들도 될 수 있다고 하는 건데 12세대의 차가 하루 종일 있는 차가 없겠냐고요. 왜 이런 대책을 했는지 조금 아무리 제가 이해하려고 노력해도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자, 이렇게 적용 일정을 좀 한번 쭉 나열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런 것들을 한 표로 정리해서 적용 일정을 좀 살펴본 건데요. 뭐 여기 있는 대로 뭐 오피스텔 발코니 허용하겠다는 거는 24년 3월, 뭐 소형 신축 주택수 제외한다는 건 올해 2월, 뭐 이런 식으로 쭉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 지금 빨갛게 표시하지 않은 그냥 검은색으로 일반적으로 나오는 이 내용들은 시행령 개정에서
바꾸는 거기 때문에 뭐 국무회의 의결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큰 문제가 없어요. 이렇게 하는 건. 그래서 소형 신축주택, 주택수에서 제외한다. 임대사업자 소형 기축주택도 제외한다. 저 새로 사서 등록하는 거. 그다음에 지방 준공업 미분양 이것도 주택수에서 제외하겠다는 내용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시행령 개정하기 때문에 될 텐데 제가 이렇게 빨갛게 표시해 놓은 것들은 법을 개정하거나 조례를 개정하거나 해야 되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법은 국회에서 개정해야 되고 조례는 뭐 서울시 같으면 시의회에서 개정을 해야겠죠. 근데 지금 상황이 뭐 이게 정부 여당이 아니잖아요. 근데 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과연 쉽게 협조가 돼서 이루어지겠느냐 하는 거는 조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실거주 의무 폐지한다 그래가지고 둔촌주공 같은 경우 분양권 전매했다 지금 낭패 보고 있잖아요. 법이 개정이 안 돼서 그런 문제가 또 생길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여기 날짜가 다 머리 표시되어 있으니까 이걸 잘 보시면서 이때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보시고 그때 투자하실 분들 투자하셔도 좋겠다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